국내 물연구의 권위자 중 한 명인 김현원 교수. 그 역시 알칼리 환원수의 효능을 일찍이 경험했다. 생화학을 전공한 그가 물 박사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 바로 그의 딸 때문이었다. 뇌종양이 생겼어요. 뇌하수체. 그래서 수술로 종양을 절제하면서 뇌하수체도 잘라냈어요. 뇌하수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는 아주 손톱만한 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아이가 뇌하수체가 없으니까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장 호르몬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하루 2차례 바소프레신을 제때 투여하지 못하면 손발이 차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김 교수는 고민 끝에 딸이 필요로 하는 바소프레신의 정보 파동을 담아서 딸에게 마시게 했다. 동종요법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동종요법이란 인체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약 독을 이용해서 그 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그 독을 주어 자연 치유력이 강화돼 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바로 이런 원리에 착안 독성 물질을 물에 기억시키는 방법으로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을 개발했다. 제가 그 동종요법을 접하고 우리 애가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동종요법식으로 물에다가 옮길 수 있다면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종요법의 테크닉대로 물을 만들어서 애한테 먹였어요.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애가 필요로 하는 바소프레신의 정보를 물에다 기억시킨 것이죠. 그런데 2시에 약기운이 떨어지는데 6시까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정말 물의 이런 호르몬도 기억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딸을 통해 동종요법을 활용한 물의 효능을 확인한 김 교수는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를 직접 만들었다. 왼쪽에는 정보를 옮기고자 하는 물질을, 오른쪽에는 정보를 받고자 하는 물질을 넣으면 정보가 옮겨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호르몬 대체물을 만들어냈다. 세로토닌을 물에 담아 우울증을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을 물에 담아 딸의 성장에도 도움을 줬다. 그 외 갱년기 증상,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등도 좋아졌다. 그는 물을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한다. 좋은 그릇을 사용하면 음식이 더 빛나듯이 물이라는 그릇도 좋은 그릇을 찾았다. 그렇게 찾은 그릇이 바로 알칼리 환원수다. 그래서 이번엔 알칼리 환원수를 직접 만들었다. 다공성 숯과 맥반석, 마그네슘,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물질 등을 이용해 미네랄을 만들었다. 마그네슘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물에 녹아 들어간 전자가 물속에 있는 H+랑 만나서 수소를 발생하고, 그 물은 항상 H+와 OH-의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H+가 없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니까 그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OH-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칼리 환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소에 의해서 환원력이 생기고 OH-에 의해서 알칼리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네랄을 수돗물에 넣은 것이 바로 알칼리 환원수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은 2009년 알칼리 이온수의 각종 효과에 대해 밝혔다. 그중 항암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혔다. 알칼리 환원수 자체도 항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것은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에서의 그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암을 억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유전자 조절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물에다 카피를 하면은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가 완쾌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또 고지방 비만주의 동물 실험으로
알칼리 이온수의 비만 억제 효과를 규명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쥐 실험을 통해 알칼리 이온수가 당뇨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고치기 힘든 당뇨라 그러면은 인슐린이나 뭐 GLP-1이나 여러 가지 당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의 정보를 물에다 담아서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알칼리 환원수를 만드는 그러한 물에다가 담아서 줬을 때 그냥 알칼리 환원수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당뇨 환자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외에도 알칼리 환원수의 과학적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산성수가 아닌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자. 알칼리수와 함께 몸에 좋은 물로 평가받는 물이 또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박사. 물건강법으로 유명한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해 우리 몸속 수분 부족의 위험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안면 홍조, 소화불량, 체중 증가, 변비,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체중 증가는 수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이 타다 보니까 짠 거라든지 이런 국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수분하고 나트륨 같은 게 저장이 되면서 음식도 배가 고프다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잉 칼로리하고 짜게 먹게 되기 때문에 바로 비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분이 부족할 경우 물을 마시는 대신 음식을 더 먹게 된다. 여기에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종과 함께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 이승남 박사가 주목하는 물은 바로 육각수다.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네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그러진 거는 물이 잘 활동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각수 하는 거고요.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몸속에 그만큼 많은 물이 육각수로 있다는 것이 몸의 활동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육각수는 물의 화학적인 구조 중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가진 물을 일컫는 말이다. 액체 상태의 물 분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고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는 물이 바로 육각수다. 그렇다면 육각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게 만들수록 육각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끓인 물에서는 육각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0도씨에서는 육각수가 한 25% 정도 생기고요. 냉장고 온도가 한 4도씨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23% 생기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사람들한테 장이 나빠서 뭐 설사한다거나 이런 사람 빼고는 되도록 찬물을 먹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육각수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승남 박사는 장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4도씨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 찬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물을 마실 때는 제가 항상 보여주지만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게 좋고, 물은 항상 공복에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를 공복에 마시는 거 좋고, 고마운 마음을 먹으면 더 건강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생겨났다. 일명 워터바다. 샘물부터 해양 심층수, 탄산수 등 그 종류만 50개가 넘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시는 물 하나도 까다롭게 고르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1,000원에서부터 8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의 생수가 판매되고 있다. 이른바 프리미엄 생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내 생수 시장은 1994년 생수 판매가 허용되면서 확대되어 왔다. 현재 70개 업체가 100여 개의 생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연간 시장 규모는 6천억 원대로 매년 10% 이상 성장했다. 커피나 와인처럼 생수도 맛과 성분에 따라 선택받는 또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된 비결은 물이 좋다는 데 있다. 좋은 물이 좋은 장 환경을 만들고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살게 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 물. 물이 있어 인간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한 잔의 물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물은 생명수이자 잘 마시면 우리 몸에 훌륭한 보약이 될 수 있다.